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1년 1월 21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.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꼭 있어야 될 장면이 하나 없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옆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먼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. 다만 펜스 부통령 부부가 와서 펜스 부통령을 해리스 부통령, 펜스는 전 부통령이 됐습니다. 그 순간은 펜스 전 부통령과 해리스 신임 부통령 부부 네 사람이죠. 네 사람이 이 의사당 계단에서 서로 담소를 하는데 서로 웃고 했습니다. 그 장면을 아주 방송에 오래 비춰주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전 정권과 새로 들어온 정권이 교대를 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. 그때는 펜스 부부가 이제 떠나는 걸 해리스 부부가 전송하는 장면이었어요. 152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이 트럼프에 의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. 어제 그 장면을 시청했던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아마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. 트럼프의 무례함.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 트럼프가 하나 전통을 지킨 게 하나 있어요. 이 퇴임하는 대통령이 간단한 편지를 써가지고 들어오는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그 편지를 놓고 나갑니다. 요건 또 지켰어요. 요것을 공개한 사람은, 이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한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제너러스했다고 했습니다. 제너러스 레드라고 했어요. 아주 너그러운 편지였다.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공개는 하지 않겠다.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해를 받지 않는 한 공개를 하지는 않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측근에 따르면은 그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조국의 성공과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적혀 있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한마디 더 말을 붙였는데 신임 백악관 이 대변인 젠 사키 대변인, 이 여성분인데 이분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.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. This is a letter that was private and generous and gracious. 너그러운 편지였고 gracious, 아주 아름답다고 그럴까요? 고상하다, 막 그런 뜻을 해서 고상한 내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다,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. 자, 그런데 트럼프도 2017년에 1월 20일이죠. 2017년 1월 20일 4년 전에 백악관으로 들어올 때 그 책상 위에 오바마가 쓴 편지가 놓여 있어가지고 그걸 읽었습니다. 읽었는데 상당히 그 내용이 길었다고 그럽니다. 길었는데 1차마자 트럼프가 아주 감동을 했다고 그럽니다.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오바마가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고 선동했던 사람입니다. 즉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, 미국에서 태어난 게 확실한데도 그래가지고 계속 선동을 하다가 저거 오바마가 출생증명서를 공개를 한 다음에는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입 싹 닫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는데 그 오바마가 트럼프에게 성공을 기원하는 편지를 놓으니까 그걸 읽고 감동해가지고 빨리 오바마 전임 대통령, 퇴임 대통령에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그 순간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팜스프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. 그래서 착륙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가 백악관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서로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다만 백악관은
너희 트럼프 비서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. 나중에 이 ABC 인터뷰인가 뭔가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t was long, it was complex, it was thoughtful. 그 편지는 아주 길고 복잡하지만 매우 사려 깊은 편지였다. 그 편지를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. 그래서 I appreciate it. 감사하게 생각한다. 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별 연설을 했는데, 19분짜리 고별 연설을 가지고 녹화한 걸 보면은 거기서도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입에 담지를 않아요. 다만 새로운 행정부가 행운을 맡기를 바란다 하는 덕담은 했습니다.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한사코 입에 올리지를 않는데 편지에서야 바이든이라고 안 하고는 배길 수 없었겠죠. 이 편지 중에 공개된 게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은 1993년 1월 20일 제43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, 오발 오피스라고 불리는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그 집무실 대통령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. 이것을 쓴 사람이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. 나중에 건너뛰어 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까지 자기 아들이 되죠. 그 사람은 조지 부시고, 이 사람은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서 이 클린턴 지사에게 졌습니다.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? 그런데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참 젠틀맨입니다. 그 이미지가 바이든하고 참 비슷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클린턴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친애하는 빌, 나는 방금 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4년 전 느꼈던 경의와 존경의 감정을 그대로 느꼈습니다. 귀하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. 몇몇 대통령들이 말하였던 그런 고독을 나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.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판에 직면하면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. 나는 충고를 하기에는 뭐 별로 좋은 입장은 아니지만은 비판자들 때문에 귀하가 힘이 빠진다든지 길을 벗어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. 귀하가 이 글을 읽을 때 귀하는 우리의 대통령입니다. 성공을 빕니다. 가족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 귀하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성공입니다. 나는 귀하의 성공을 격하게 지지합니다. 조지,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. 이 조지 부시가 2년여 전에 별세했을 때 클린턴이 이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. 공개를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네요. 클린턴입니다. 어제 클린턴 부인 힐러리 여사하고 같이 그 취임식장에 왔었습니다. 미국과 헌법과 제도의 미래를 믿은 명예로운 고귀한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자신이 패배시킨 부시 대통령을 평을 했습니다.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4년에 인도양 쓰나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부시 전 대통령과 같이 하면서 나이는 부자 정도의 큰 차이가 있지만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버지 부시가 서거하기 전에 메인주에 있는 캔네벙커 포트에 들려서 마지막 문병을 했다고 쓰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한때 경쟁자였던 우리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나는 냉전 종식 때의 미국의 대응 그리고 국가적 교육 목표를 정할 때 그가 당을 가리지 않고 주지사들과 협력하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. 그는 정치 앞에 국민을, 당파성 앞에 애국심을 두는 사람이었다. 이 클린턴은 고인과 함께 뉴올리언스 홍수 피해 학생들을 방문하였을 때 부시가 했던 말을 이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. 부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.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감격시켰습니다.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나쁜 것보다 훨씬 많아요.
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맡게 될 미래에 대하여 진짜 낙관론자랍니다. 이 말이 좋네요.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많고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. 감사합니다.